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같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부분을. 이거 맞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싶은 것도 쭉 넘겨보고 질문 한번 해봐. 없으면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 되고. 10 몇 번? 13번. 13번은 극한값 계산 문제다, 맞지? 네. 극한값 계산 문제인데 어떻게 풀면 되니? 그냥 로프테전을 쓰면 바로 답 나오지 않겠니? 이거 딱 넣으면 미분하고 넣으면 0 안 되잖아. 뭐 다른 거 생각할 시험 볼 때 뭐 바로 풀 수 있는 게 보이는데 다른 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미분계수의 정의로 고치고 이러면 안 되겠지. 물론 지금은 로피탈 정의를 못 쓰게 문제를 교묘하게 만들어내는 수가 있어. 왜? 미분을 또 두 번, 세 번 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고치는 거 연습해보긴 해야 돼. 근데 하지만 지금은 딱 봤을 때 뭐야? 이게 1을 넣으면 근이란 말이야. 근데 미분 딱 해버리면 2x 플러스 3인데 1 넣으면 얼마로? 4로 바뀌잖아, 분모가. 그럼 로피탈 정의 쓰면 답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니까 10초 코스로 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를 놓고 네가 로피탈 정리를 못 떠올린 거지. 분모 분자를 미분하는데 xn에서 미분할 줄 알고 2x에서 미분할 줄 아는데 분모 분자를 미분하면 0분의 0꼴은 로피탈 정리를 써도 분모 분자를 미분해도 극한값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걸로 10초 만에 풀고 넘어갔어야 되고 선생님한테 질문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로피탈 정리로 답은 바로 구했는데 이거 고쳐서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피탈 정리를 못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못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뭐 이거 고치는 거는 결국은 2가 나왔다는 건 뭐야? 이게 1이 됐다는 거는 2는 1 가지고 극한값 구하는 거 아니잖아. 근본 본질은 그거잖아. x가 어디로 가야? 0으로 갈 때, 그리고 어떻게 해? 즉 x분의 2x성 마이너스 1일 때 이게 1이, 이게 2에 대한 극한의 기본 성질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니? x 빼기 1을 t로 취한시키고, 맞지? 그러면서 그거를 즉 얘랑 얘를 두 개를 뭐 이건 다함수, 이거는 2인데 이거 두 개 같이 있으면 어떻게 풀 수가 있어? 없지. 두 개로 찢어서 한 놈은 이 모양으로 고쳐야 되고, 맞지? 한 놈은 다함수로 고쳐서 어떤 얘를 뭐 함수로 fx로 잡으면 1을 넣었을 때 근이니까 f1이 뭐 0이 되게 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로 이놈은 찢어서 고치고 이놈은 이놈대로 고치고 여기다 뭐 위에 빼기 1 있어야 되니까 빼기 1 더하기 1 한 다음에, 맞지? 그렇게 두 개를 찢어서 고쳐야 되겠지. 실제로는. 뭐 구조 이해되니? 네. 계산 어떻게 한다고? 바로 2x 플러스 3하고 x가 1로 가니까 미분하면 nx n 빼기 1승 되는 거고, 그냥 x니까 바로 미분했고, 얘는 2는 2 미분은 그대로 2의 x 빼기 1승인데 이게 fx니까 f'x를 해줘야 되는데 1차고 계수가 1이니까 그냥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럼 갖다 때려 넣으면 그냥 5분의가 되고 x에 1 넣었으니까 n 곱하기 1의 n 빼기 1승은 1이고 그냥 빼기 1 넣었으니까 0승은 1이니까 이거의 값이 4니까 그냥 넘기니까 바로 21하고 끝내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점수를 주려고 냈는데도 이것조차도 못 푸는 친구들도 은근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너처럼 로피탈 정리 써야 되는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지? 이해되니? 네. 응? 그러니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거를 못 아끼면 여기서 헤매기 때문에 시간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 거야. 적어도 이거 푼다고 헤맨다고 한 1분, 2분 소모해버리겠지. 답은 못 냈는데. 그러니까 10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걸 돌면서 적어도 쉬운 유형인지 어려운 유형인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계속 부딪혀야 되는 거야. 실전에서 부딪히고 해야 내가 내가 이런 게 안 되는구나 쉬운데 이거를 헤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 또 안 된 거 몇 번? 17번? 15번? 15번은 이거는 미분하면 x분의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ln x다, 맞지? 얘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럼 미분하면 부호만 바뀌는 거네, 맞죠? 두 개 같습니다. 부호만 다른 거고요. 자, p의 좌표는 1,0이다.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 1,0을 지나고 기본 로그 함수가 밑이 2니까 증가함수잖아.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얘는 x축 대칭인 함수지. 그럼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겠지. 그리고 1,0은 여기가 1,0이니까 그럼 1,0을 지난다. 이거는 무조건 오케이네. 그 다음 점에서의 접선은 P에서의 접선이니까 F'1이네. 그럼 이거 미분한 거 적어놔야지. F'x는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G'x는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x분의 1이겠네. 그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맞지? 기울기가 1인 거고 맞지?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지.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맞지? 자, 서로 수직 맞아 안 맞아? 1과 마이너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도 맞지? 이제 세 번째 게 해결이 안 됐나 보다, 맞지? 그럼 세 번째 게 해결하는데 t가 1보다 클 때 그럼 t는 어디 있어? t는 요쯤에 있는 거야. 맞죠? t가 요쯤에 있단 말이지. 그러면 ft라는 건 뭐야? t의 함수값 아니니? 그럼 ft는 어디 있냐면 요쯤 있겠지. 맞지? 이거 적어보자고 좌표를 항상 표시를 해야지 눈에 보인다고 했어. 이거는 밑에는 반대로 t, gt가 되겠지. 그러면 요 두 개의 곱인데 얘는 지금 ft는 지금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니니? 그럼 네 생각에 지금 이게 1보다 어때 크기가? 작을 거 아니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떠니 크기가? 크겠지? 맞지? 근데 어쨌든 절대값 1보다는 작은 기울기지 둘 다. 그럼 두 개를 곱해서 1을 절대값이 1이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안 넘어가겠지. 근데 두 개를 곱하면 음수 아니겠니?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두 개가 보고 다르니까 곱하면 음수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겠죠? 그런데 이 밑에가 이제 t 빼기 1의 제곱이니까 근데 여기서 t가 1보다 큰 수니까 이 밑에 수가 이제 0. 얼마면 어떻게 되냐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미분 계수잖아. 그럼 t 빼기 1분의 이게 뭐야? x 증가량 아니니? 그럼 이 위에 거를 ft 빼기 f1 잡으면 이게 f't 아니니? 맞죠? 또 이걸 t 빼기 1분의 또는 gt 빼기 g1 g1은 어차피 0이잖아. 둘 다 여기를 지나니까 이렇게 잡으면 이게 g't 아니니? 결국은 ftgt로 하는 게 아니라 f't g't로 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곱이니까 이거 반영한 게 이 기울기 아니니?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자체가 지금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양의 기울기고 얘는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음의 기울기인 거잖아.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음수인 거고 1을 넘어갈 수 없는 수니까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죠? 접선의 기울기로 인지해야지 함수값으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다. 맞지 우리는? 근데 이게 왜 이게 제곱이 돼 있나? 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얘가 0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두 개는 그냥 바로 곱으로 바뀌는 거지. 구조를 잘 기억해야 돼. 앞으로 이거를 기울기로 만든다고 생각해야 돼. 항상 두 개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t 빼기 1은 뭐야? 요거 뺀 거잖아. 이게 x 증가량이잖아. x 증가량을 두 번 제곱하는 그런 게 어딨어? f와 g를 찢어야 되는 거지. 맞죠? 그렇게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지. 앞으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어떤 로그나 그런 데서 많이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도 ln이지만 똑같은 로그 아니니? 밑이 2만 다른 거지. 로그 아니니? 로그 함수 그래프 해석하는 거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 함수 모의고사 문제에서 항상 가나다 따지는 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자. 16번. 그 다음에 뭐 저거 또 막 말을 길게 하고 있다. 뭐 따라가야지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쭉쭉 따라갑니다. 방법은 따라가면서 식을 만들어내고 이 식을 즉 계산해서 P분의 Q가 나온다 했으니까 이 즉 X1과 X2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야. 맞지? 찾아내서 빼라고 했으니까 찾아내야지. 자, Y는 Ln 3분의 X 위에 점 1선분의 점이 있고요. A가 그럼 이거는 이제 함수값을 넣어보면 Y는 Ln 3분의 X1이 되는 거지. Y1은 정확하게 표시를 할게요. X1, Y1을 넣었으니까. 그다음 이 점은 X2, Y2를 넣었어야 되니까 Y2는 ln 그 다음에 x2를 넣었으니까 x2분의 2가 되겠지. 맞죠? 네. 그런데 이 식을 지금 이제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면 지금 얘가 A고 얘가 B인데 직선 AB가 X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선분 AB가 만나는 점이 있다. 이게 그림상으로 대충 어떻게 그려지겠니? 얘는 이게 평행이동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좀 그렇다 맞지? 이게 lnx 빼기 ln3이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그렇고 그냥 이대로 그냥 인지를 하면 어쨌든 뭐 요런 곡선 위에 평행이동 된 거 위에 어떤 일사분의 점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ln2 빼기 lnx니까
원래 ln x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그럼 x축 대칭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를 y축으로 ln 이만큼 평행도 시켰으니까 뭐 이런 애가 되겠지. 맞지? 대충 여기 있는지 뭐 이쪽 위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자고. 그럼 이거 위에 어떤 1사분면의 점이 b가 있는데 1사분면에 있는 점이 b라고 했으니까 그 b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뭐 여긴지 뭐 여긴지 어딘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직선 AB가 즉 x축과 만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다고 가정하자. 이것도 1사분면이라고 뭐 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x축이 만약 이런 데 있다면 얘를 평행이동을 꽤 많이 시키면 가능하겠지. 어쨌든 x축이 뭐 여기 있는 점이 c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맞지? 일단 그래프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돼도 이렇게 가다 보면 c가 있겠지 어딘가에. 어쨌든 직선이라 했으니까 무한히 가다 보면 x축과 만날 거 아니야. c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점 A는 BC의 중점이다. 그럼 우리가 A가 x1, y1이었고 그 다음 B는 x2, y2였고 그럼 C의 좌표를 표현을 하나 해야 되겠다. 맞지? C의 좌표는 X좌표는 몰라요. 어딘지 모르잖아. 직선의 방식을 못 찾았으니까. 이 두 점을 x1, x2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직선을 찾아? 그런데 하나는 안 해. x축과 만난다고 했으니까 y좌표는 안 해. 맞죠? 얘는 모르고. 그럼 y좌표를 가지고 식을 만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a, b가 x축과 만나려면 c라 했는데 a가 bc의 중점이니까 요 둘의 y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즉 y1이 돼야 돼 안 돼야 돼? 즉 y2 더하기 0 나누기 2는 y1. 여기서 어떤 식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맞죠? 그 다음에 결국은 이거는 우리는 x1과 x2에 대한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x1, x2의 관계는 여기서 관계가 나타나잖아. 이거 어떻게 되니? 여기서 x1으로 바꾸려면 이게 지수함수가 되나? 그러니까 ln이니까 2의 y 원성은 근데 우리가 y1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잖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대로 계산하자. 이거 그냥 계산해놓고 y2는 얼마야? 2y1 이렇게 관계식 얻어놓고 맞지? 관계식 얻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게 두 배니까 그럼 이 식을 x1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 맞지? y2를 넣어 ln x2분의 2는 2y1이니까 즉 ln 3분의 x1의 제곱이 되겠지. 맞지? 그러면 우리가 ln 똑같으니까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9분의 x1의 제곱은 x1분의 2 따라서 두 개를 곱해주면 x1이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x1 얘 뭐야? x2지. 맞지? x1의 제곱 곱하기 x2는 18입니다. 이렇게 해서 x1과 x2를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x1, x2를 맞지?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제 기억식이라고 하자고. 그럼 식이 두 개 있어야 문자가 해결될 거 아니야. x1, x2를 구하려면. 그래서 이제 다음 단수로 넘어가자고. 첫 번째 단서는 써먹었어요. 오케이. 여기서 시간 알아냈으면 이제 건진 거지. 제대로. 그 다음 이제 또 가자. 곡선 y는 ln 3분의 x 위의 점 AS의 접선과 또 접선이 수직 조건이네. 또 식이 하나 더 나오겠네 그러면. 그러면 우리는 접선이니까 이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f 프라임 x1을 구해야 되겠다. 맞지? 이걸 fx라고 본다면 이걸 gx라고 본다면 맞지? f 프라임 x1을 구하는 거지. 뭐 f 프라임 x는 얼마야? 요게 ln fx야. ln fx. ln fx는 어떻게 미분하더라? fx 분의 3분의 x 분의 f 프라임 x 3분의 1x의 미분값은 3분의 1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3x분의 3이니까 x분의 1이 되겠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넣을 거고 좀 이따가 이제 g'도 구하자. 수직 조건이니까 g'x는 요거 미분한 값이잖아. 맞지? 요거는 또 똑같이 뭐 f 프라임 ln fx니까 fx분의 x분의 2분의 맞지?
그 다음에 f 프라임 x니까 x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되니? 이거 목함수의 미분법 아니니? 맞죠? 그럼 어떻게 하더라? 밑에 거 제곱하고 분해 고함수의 미분인데 빼기로 고쳐서 하는 거였지. 그럼 앞에 거 미분은 위에 거 미분하면 0 곱하기 밑에 거 그대로. 이거 필요 없지? 빼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밑에 거 미분하면 그 x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네. 맞지? 그래서 x제곱분의 마이너스 2가 프라임 x가 되겠네요.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2x제곱분의 마이너스 2x가 되겠네. 그럼 또 2 약분되고 x 약분되니까 뭐야? 마이너스 x분의 1 부호가 반대인수가 나왔네. 맞죠? 그래서 이 둘에서의 지금 이거 누구 넣어야 되지? 여기다가 x1을 넣어야 되지. 그래서 힌트가 x1분의 1 곱하기 여기도 x2를 넣어야 되지. 마이너스 x2분의 1이 수직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우리는 x1과 x2를 곱하면 1이라는 단서를 하나 얻어내네요. 그래서 x1, x2를 곱하면 1이니까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x1의 값이 바로 나와버리네. 얼마? 18로 나오고요. 곱해서 1 되는 거니까 x2도 나와버리네요. 18분의 1이 되겠네요. 역수니까요. 그래서 다 끝났네. 빼서 절대값 씌워서 이게 서로 소인 분모 분자 구하는 거잖아. 그럼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그럼 얼마나 나오겠니? x1이 18이었고 빼기 18분의 1이니까 절대값 씌워주면 18의 제곱이 얼마니? 363가? 맞아요? 318 곱하기 18이 맞나? 20 빼기 2의 제곱이니까 400에서 80을 빼 324 맞지? 324 빼기 1이니까 319가 되겠네요. 맞지? 맞니? 계산이 9도 아니야 되니 200 20 빼기 2 400 20 두 배 하면 80 324 맞지? 324에서 18분의 지금 1 x2가 1이니까 뺐으니까 324 323이지 1 뺐는데 왜 그래? 됐어요. 그래서 분모 분자가 이거는 3의 배수인데 3으로 약분이 안 되네. 6도 안 되고 맞지? 그럼 서로 소 맞아 안 맞아? 서로 소 맞으니까 분모 분자를 더하라 했으니까 341 이런 답이 나타나야 되겠네요. 이해됐니?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가 길어도 그냥 시킨 대로 따라서 가서 나오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야. 단지 그 흐름을 따라가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근데 이거를 이제 만약에 목함수 미분법도 못해. 분수함수라고 또 fx인데 프라임 x 위에다 안 곱하고 또 합성함수를 또 미분해. 그럼 기본 공식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니? 아예 따라가다 꼬이는 거야. 왜? 식이 안 보이거든. 이게 이렇게 딱 나오면 이게 넣으면 바로 연립해서 풀리는데 이게 막 이상하게 막 세제곱근으로 나오고 이러면 연립해서 풀리겠냐 안 풀리겠니? 안 풀리고 꼬여버리겠지. 그러니까 적어도 기본은 철저히 연습해서 안 틀려야 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16번 이해됐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자. 몇 번? 18번은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중요한 거는 각도를 뭐로 놓는 거. 세타 놓거나 알파 놓거나 베타 놓아서 보통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 두 개의 각을 가지고 뭐 알파 빼기 베타가 세타가 되는 식으로 해서 합성을 드셈 정리를 사용하게끔 문제를 많이 만들어내지. 특히 끼인 각일 때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 이런 어떤 것들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내. 원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면 원에서는 또 항상 접점을 주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개씩 한 개씩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약간 표현을 못하면 이제 식이 안 만들어져. 뭐부터 표현해야 되겠니? 여기서 수선을 내리는 것부터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반지름은 얼마라고 했어요? 4라고 했습니다. 맞지? 했고요. 이 좌표를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도 구해봐야 돼? 아니면 구해봐야 돼? 구해봐야 됩니다. 이거 피타고라스 쓰면 되겠지. 원점까지 길이니까. 제곱하면 18 더하기 7이니까 25네요. 얼마야 길이가? 5가 되겠지. 그럼 길이는 일단 다 나왔네.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뭘 구해야 되냐면 X축의 양의 방향과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는지 목적을 한번 보고 움직이는 게 나아.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고 움직여야 된다고 문제를 풀 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즉 직선 n이 누구야? 이 직선이야. 맞지? 그것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이루는 각이니까 요 전체 각을 말하는 거야. 맞죠? 그 전체 각이 크기를 세타로 하자. 여기를 세타로 잡겠대. 그럼 우리는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타를 바로 구할 수는 없거든. 왜? 이거의 기울기를 모르고 여기 있는 점을 알 수 있는 게 아무 점도 없잖아. 이거는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옆에 있는 직선의 어떤 점과 점이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n을 가지고는 어디다 써먹을 수가 없어 지금 현재. 그럼 세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가지고 구해야 되니? 요 아래 각과 요 안의 각을 이용해서 구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 안의 각은 또 크기가 같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 각 한 개를 뭐라 놓을까? 요 각을 지금 여기서 지금 세타를 이 전체를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 밖에 있는 이거를 이제 여기 안 보이니까 선생님 표기를 한 거야. n과 이루는 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문자로 놔야 되냐면 요 밑에 각이 필요할 것 같아. 요 각을 어떤 베타로 놓고 맞지? 요 안에 있는 요 각을 알파로 놔버리자고. 그럼 우리는 세타를 표현할 수 있잖아. 이제부터는 누구로? 알파와 베타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면 드셈 정리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세타니까 그럼 알파와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 사인 값만 알아낸다면 드셈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이 식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나는 이제 세타가 필요한 게 아니야. 알파와 베타를 풀어내는 거지. 됐어요? 알파와 베타로 갑시다. 자, 이 베타는 이 길이 5랑 관련돼 있잖니. 이거 내리면 수순 아니니? 맞죠? 그럼 이 수선에 대한 이 원의 좌표가 여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잖아. 즉 이 점의 좌표가 바로 얼마야? 3루트 2고 원의 중심 좌표였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루트 7이니까 자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 5분의 요 밑변의 길이 맞지? 5분의 3루트 2 이게 바로 코사인 베타의 정의가 되는 거지. 맞죠? 왜 덧셈 정리니까 다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거 살고 고생 다 필요하잖아. 맞지? 만약 코사인 정리 덧셈 정리라면 그거 생생 빼야 되니까 다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다 구해놔야지. 그래서 5분의 루트 7이 사인 베타가 되는 거 맞지? 이제 그럼 우리는 누구만 구하면 끝나? 알파에 대한 코사인 사인 값만 구하면 요거 코사인 덧셈 정리로 바로 코사인 세타 코코 빼기 생생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만 구하면 되네요. 알파 값 구합시다. 근데 알파 값은 바로 못 구하겠습니다. 왜? 이 중간에 이 무슨 직각삼각형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구해? 대신에 두 배를 줘서 안 줬어. 이 알파로 간 다음에 즉 2배각 공식을 알파로 바꾸어서 풀어내면 되겠네. 그러니까 구조를 이렇게 내가 이제 계속 학습을 하는 거야. 맞죠? 이거는 못 구합니다. 중간에 갑자기 이 각을 어떻게 구해? 물론 길이를 다 한다면 뭐 이 코사인 법칙 쓰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지. 지금 우리가 푸는 의도는 따라서 뭐로 가는 거야? 일단은 코사인 2 알파는 이러면 이거 삼각형 다 알잖아. 그럼 코사인 2 알파는 얼마야? 5분의 3인 거고 맞지? 아니면 사인 2 알파로 뭐 가도 되고 사인 2 알파는 뭘로 가도 관계없잖아. 5분의 다 알고 있는데 뭔 상관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200각 공식을 쓰든가 아니면 코사인 2 알파는 뭐로 바뀌니?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뀌니? 5분의 3으로 맞지? 그 다음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2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겠니? 바뀌니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안 바뀌는 걸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가고 그 다음에 5분의 3으로 가겠지. 그래서 이거 넘겨주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근데 그냥 바로 그냥 제곱근으로 풀어버리면 되겠네. 마이너스 1이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1이니까 5분의 8 되고 맞지? 2로 나눠주니까 4 될 거고 그럼 코사인 알파는 이거는 예각이니까 양수만 선택하면 됩니다. 맞지? 그래서 5분의 2 루트 5가 나오겠네요. 제곱이니까 루트 5분의 2인데 유리화시키니까 맞지? 그래서 사인 알파는 얼마가 되니? 25분의 20이니까 5분의 루트 5가 되면 되겠지? 그래 25분의 20 더하기 20분의 5가 합치면 제곱하면 돼서 1이니까 자 준비 끝났습니다. 세타가 이거라면서요.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더점 정리는 코코 빼기 생성 아니니? 그럼 코사인 알파 누구지? 5분의 2 루트. 그 다음 곱하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얼마야? 5분의 3 루트 2 빼기 그 다음 사인 알파 베타 곱하면 그냥 25분의 바로 하자. 그러면 루트 35가 되겠네 곱하면. 그래서 계산하면 25분의 얘는 2, 3은 6 루트 10 빼기 루트 얼마였어 아까 전에 베타 곱한 거 아니고 35 글자가 뭉개졌다. 그래서 이 안에가 10이네 이 안에는 35네 A와 B 합을 구하랬으니까 답은 45라고 해야 되겠네요. 아니, 원이 나오면 일단은 접선이 무조건 제일 중요해. 왜? 각도가 나올 수 있는 삼각비가 나올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축의 수준 내려야 되고 저쪽의 수준 내려야 되고 맞지? 그 다음에 나는 세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목적을 딱 보고 아 세타인데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중심까지에 대한 길이를 아는데 그럼 요거를 가지고 밑에 있는 각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럼 이걸 일단 세타랑 관계없지만 베타라고 놓고 위에 거는 전체를 알파로 놓던가 근데 반으로 잘라야 되니까 그냥 반을 알파로 놓는 게 200각으로 가는 게 더 낫잖아. 또 이걸 알파로 놓으면 2분의 알파로 가야 되니까 헷갈려 버리잖아. 맞죠? 나는 알파 베타로 가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 가운데 것만 알파로 놓은 거야. 이거를 쪼개갖고. 상황에 따라 물론 전체를 알파로 넣었다가 2분의 알파로 갔다가 이래도 관계없는데 그러면 계산이 이제 꼬이잖아.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나왔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러면 약간 이상하잖아 식이. 그래서 상황에 따라 내가 200각으로 갈지 반각으로 갈지 그거는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지. 그거 잘못 놓으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푸는 시간이. 그럼 이해되죠? 응? 요거 오닥 클리닉 주면 비슷한 문제들 유형 나오니까 풀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해. 같은 거를 풀더라도 딱 인식하고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력이 붙는 거니까. 네가 시간을 줄이면 한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요거 오답 주면 그거 가지고 시간 재면서 항상 연습해. 자, 또 몇 번 넘어가니? 20번. 20번은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가 탄젠트인 L이 있다. 두 점 0,3 Y축의 점이고 X축의 점에서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A-B'해서 이거의 기입이 이거는 그냥 합성해서 최대값 구하는 그거 아니겠니? 맞지? 그림만 그리면 문제에서 보일 것 같은데 이제 그림을 네가 그려봤냐 이게 문제지. 원점을 지나니까 아무거나 하나 그려야지. 그러면 요거 부분에 요거는 무조건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누가 있니? 0,3이 있대요. 여기는 누가 있니? 4,0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에 수선을 내렸대요. 맞지? 여기서도 수선을 내렸대요. 맞지? 그러면 각각이라 했으니까 이 점이 A-네. 이 점은 B-네. 이 그림은 이걸 각도를 좀 낮게 그리면 얘가 더 위에 있고 얘가 더 아래에 있고 다 바뀔 수 있어요. 두 개는. 이 각도가 지금 얼마인지를 모르잖아. 각은 이 사이 임의각이니까. 그림이 낮게 되면 이게 오른쪽에 뭐 위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있고 위아래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요 놈이 아래 있고 얘가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선 위에서. 자, 어쨌든 OA'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OA'는 끝난 거 아니니? 왜? 지금 이 각의 길이가 3이 주어졌고 문제에서 이 길이를 세타로 줬으니까 이 각은 당연히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아니니? 그럼 여기가 저절로 세타겠네. 이 90도니까. 그럼 이 길이는 누구의 정의야? 세타를 기준으로 각을 끼고 들면 코사인인데 직각으로 내려갔으니까 3분의 5a-는 즉 사인 세타 지금 이 각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사인 세타의 정의 맞지? 그래서 5a-는 3 사인 세타네. 5b-는 이 길이잖아. 이 길이가 4니까 각도를 끼고 돌고 있지 세타가. 그러면 4분의 5b-가 코사인 세타의 정의니까 얘는 4 코사인 세타네. 그러니까 이거 합성하면 제곱해서 더하면 5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로 합성이 돼야한대. 그리고 코사인 알파의 정의가 뭐였더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요거 첫 번째 거. 코사인 알파가 먼저 나온다 했지? 5분의 3 맞지? 그 다음 사인 알파가 5분의 4 뒤에 나오겠지? 즉 특수각이 아닐 때는 이걸 적어준다 했지. 알파가 특수각이 아니니까. 근데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세타에 대하여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세타. 최대가 되는 세타가 뭐지? 이게 최대가 되는 건 5일 때 아니니? 그럼 사인이 최대가 되는 건 이게 뭐 될 때니? 90도겠지. 맞죠? 그렇게 되는 세타. 그럼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네. 맞죠?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입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그럼 결국 방금 홀수 파이니까 1, 4분이니까 사인 알파를 구하는 게 목적이네. 근데 사인 알파는 아까 전에 어디 있었어? 사인 알파? 알파가 누구니? 여기 있잖아. 이거잖아 이거. 세타는 아니잖아. 얘 알파는 이 각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찾아야지. 그 다음 5분의 4를 찾아줘야 돼. 이해됐어? 근데 지금 이 수준은 물론 이게 C이긴 한데 이 C도 사실 아니라 선생님 볼 때는 B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여. 왜? 아니 이거 길이 찾는 거 이거 삼각비 정의하면 할 수 있는 거고 맞지? 이거 합성하는 거 할 수 있는 거고 최대값이 언제인지는 삼각 사인이 90도일 때 된다는 거 당연히 아는 거고 맞지? 그럼 알파 코사인 세타의 값을 지금 세타를 구하는데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으니까 세타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다. 그럼 코사인 사인 알파다. 근데 알파는 이거 합성할 때 이미 다 적혀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적혀 있는 거에서 찾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뭐 응용을 많이 했거나 이해 못하거나 뭐 진짜 어려운 게 있거나 그게 아니잖아. 그럼 B 단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필수 유형인 거지. 따라갈 수 있겠니? 응? 클리닉 있으면 그걸로 이제 연습 좀 해보고요. 계속 넘어갑시다. 또 몇 번? 23번? 그래서 23번 또 무슨 문제니 보자. 극한값 문제. 극한값은 뭘 해야 돼? 이거를 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계산은 정의로 고쳐서 하든가 로피탈 정의를 쓰든가 아니 미분계수의 정의로 고치든가 뭐 삼각함수의 극한을 쓰든가 뭐 등등 우리가 했던 계산을 이용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좀 확대를 하자. 저기 세타가 잘 안 보인다. 자, AQ분의 AT. 왜 이래? AQ분의 AT. 자, 성분 AQ분의 성분 AT를 찾아야 됩니다. 세타가 0으로 갈 때요. 세타로 표현해야겠지? 극한이니까 당연히. AQ는 세타로 어떻게 표현할래? 이게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맞지? 근데 이거 지금 접점에서 접선이라는데 그럼 이거 직각 표시부터 해놔야 되지 않겠니? 그럼 AQ의 길이는 맞지? 지금 이거를 이제 모르니까 이걸 임시로 뭐 A라고 한번 놔볼까? 그 다음 요 길이가 지금 세타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AQ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얘를? 여기 보면 2AP는 AT다. 2AP는 AT다. 이건 AT의 길이를 구할 때 요거 구할 때 쓰는 거고 이건 일단 좀 이따 구하고 AP는 그 다음에 나타낸 거는 지금 그냥 PAT는 세타가 밖에 없으니까 요거를 표현하게 되면 지금 4분의 A가 근데 이 세타로 바꿔야 되잖아. 이걸 하나 알아야 되겠구나.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는 걸 하나 알아야 되겠네. 이거 중학교 도형이야 이거. 이거 누구랑 같지? 오랜만에 나오니까 기억이 안 나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세타. 이게 누구랑 같지? 여기 위에 있는 각이랑 같은 거 알아요?
이 원주각의 성질이지. 맞죠? 요 성질 하나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얘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연장을 쭉 시켜서 여기를 연결시켜 버리면 여기 이런 직각삼각형이 또 하나 나오겠지.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니까. 그럼 이 중심각은 이 원주각의 몇 배? 2배가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알파로 놓는다면 근데 이 알파가 누구랑 같다고? 세타랑 같다고. 그래서 이게 세타인 거야. 그럼 이 각은 2세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중학교 조용히 같이 믹스가 돼서 나오면 친구들이 이제 뭘 못 잡아내. 왜? 기억을 못 하니까. 기억이 오랜만에 나오니까. 그렇지? 이제 세타를 2세타를 이걸 잡아냈다고 보자. 그리고 여기가 세타인 줄 알았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길이를 표현하는 건데 이게 직각이고 얘가 세타면 이 길이는 90 빼기 세타겠지. 이게 원래 90 직각이었으니까 또 여기도 세타겠지. 맞죠? 요 길이 표현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냐 이거를. 지금 이 길이를 지금 여기가 2세타니까 이게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이 4라고 했지. 4분의 a가 탄젠트 2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t자. 우리가 이거를 표현하는 게 목적이잖아 지금은. 맞죠? 그래서 4분의 이 길이가 4니까 반지름이 a가 이 각에 대한 이 직각삼각형에 대한 각인데 저거는 2세타니까 4분의 a가 탄젠트 2세타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선분 AQ 길이가 a니까 a는 4 탄젠트 2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 표현했습니다. 분해. 이제 이것만 표현하면 되겠네. 그 다음 이제 내가 나타낼 게 누구야? 요 AT의 길이인데 AT의 길이는 AP의 길이의 몇 배? 2배래. 즉 선분 AT는 2배의 선분 AP가 되는 거지. 자, AP 길이 표현합시다.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AP 길이는. 자, 순정의 이거 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 다. 맞지?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이야기가 좋다, 맞지?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게 여기 끝점을 이 P 끝점을 연결시켰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켰잖아. 그러면 이거 여기서까지는 이게 지름이니까 얼마야? 8이다,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이 각은 90 빼기 세타겠지. 이해돼? 이렇게 돌아가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이 길이를 모르니까 임시로 어떤 B라고 놓으면 8분의 B가 코사인 90 빼기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코사인 반각이니까 2분의 홀수파이니까 얘는 사인 세타인 거지. B는 8 사인 세타인 거지. 근데 우린 2배라며 여기는 16 사인 세타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장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원일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끝났네. 사인 극한값과 탄젠트 극한값은 그냥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래서 8분의 16이니까 답은 얼마? 2. 됐어요? 어차피 x분의 사인 x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줘도 탄젠트와 사인은 그냥 개수분의 개수하면 되는 거 있잖아. 앞에 숫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거니까 어차피 놔두고. 이거는 이제 극한값에서 우리가 다뤘으니까 답을 바로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자, 한 개씩 찾아낸다는 의미 이해되니? 그럼 각도를 저렇게 놓아야 풀리는 거야. 그걸 안 놓으면 문제가 안 보여. 되겠지? 그 다음 25번. 25번은 네가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 못했니? 이거 좀 못해. 이것도 방법 없잖아. 지금 mn의 곱이 주었으니까 mn을 식으로 만들어내고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도함수 넣고 이 좌표 넣고 그리고 이 식 나올 때까지 곱셈 공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네.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겠지 뭐. 다른 방법 있니? 없잖아. 맞지? 그럼 따라갑니다. 한 줄씩 따라가자. 식은 줬으니까 이 식 쓰면 되는 거고.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길이가 m1이니까 m1식으로 표현하면 fx가 누군지 없어요. 이 사이에 있는데 누군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이유 불문하고 f'에다가 x좌표를 넣어야지. 맞지? 그것이 미분 계수가 m1인 거지. 이게 첫 번째 식인 거야. 따라가는 거야 계속. 그 다음 또 합니다. g도 여기다 누구를 넣어야 돼? 파이를 넣어야지. 이것도 파이 콤마니까 맞지? 그러면 집어넣었더니 근데 얘는 안 줬는데 얘는 y값을 주고 있네. 맞죠? 좀 이따가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g의 파이는 얼마다? 마이너스 4라는 것도 하나 함수값도 같이 알고 있네. 맞죠? 모든 단수를 유심히 봐야 돼. 그 다음 g 프라임 파이는 얼마다? m2가 되는 거지 얘는. 이게 2번식이고 이게 뭐 추가로 나온 식이 3번식이고 g 파이에 대해서. 그 다음 이 단수들을 쓰려면 이 식을 뭐 해야 되겠니 당연히 미분한식을 옆에 하나 적어놔야 되겠지. 맞죠? g 프라임 x는 고함수의 미분이니까 f 프라임 x 곱하기 sin x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대로 해주고 더하기 fx 그대로 적어주고 이거는 미분하면 코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 합성함수인데 어차피 x의 개수가 1이니까 사인이 미분되면 끝.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파이를 넣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파이를 다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보이는 게 파이밖에 없는데 파이를 넣어야지. 그럼 g 프라임 파이는 얼마야? m2지. f 프라임 파이는 m1이고 그 다음에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는 3, 4분면의 각이네. 6분의 파이가 그럼 음수값이고 3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머릿속에 계산 빠르게 됩니까? 더하기 f파인데 f파이는 알아 몰라? 몰라요 일단은. 그럼 그냥 그대로 적읍시다. 그 다음 얘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겠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f파이 모르면 문제 해결 못하는데 그치? f파이가 지금 뭔지 모르면 문제 해결 못하잖아. 근데 이게 아까 전에 g파이는 나오는데 f파이는 왜 안 나와? 그럼 함수값에다 넣어보자. 함수값에 파이 넣으면 f파이 나오지 않겠니? 맞죠? 여기다 파이 넣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 g파이는 g파이를 알고 있으니까 f파이를 구하라고 줬겠지. f파이로 바뀌네. 맞지? 그러니까 없으면 분명히 구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아직 사용하는 게 이거잖아. 이걸 함수에다 넣어야 f파이로 바뀌잖아. 사인 파이다 이것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4니까 f파이는 8이네 8. 찾아내서 넣습니다. 그럼 결국은 m2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m1 그 다음에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3이겠네. 자 xy 관계식 나왔지? m1 m2에 대한 곱도 하나 있지. 근데 곱이면 2차식을 t로 치환시킨 방정식을 바로 만들 텐데 얘가 개수가 다르네. 그럼 방법 없지 뭐. 집어넣어야지 뭐. 연립해서 풀어야지. 맞죠? 근과 개수로 바로 풀려고 했더니 안 풀리잖아. 이거는 개수가 다르니까. 그럼 연립해서 풀어야지. 집어넣습니다. m2 곱하기 m1 m2를 바꿔내야겠구나. 그래서 m1 곱하기 m2는 m1으로 바뀝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m1 마이너스 4 루트 3 그게 마이너스 30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m1 제곱 마이너스 4 루트 3 m1 이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데리고 오자. 플러스 30은 제로. 양변에 마이너스 2 곱하면 m1의 제곱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8 루트 3m 1 마이너스 60은 제로. 근의 공식을 쓰든가 우리가 루트일 때는 어떻게 하지? 루트로 인수분해해야 되지. 무리수근이니까. 그래서 60되고 8 루트 3 나오는 수를 찾아보자고. 부호가 달라야 돼. 그럼 8 나오려면 2 루트 3이랑 10 루트 3 정도 예측되니 루트 3으로 나와야 되니까 반드시. 이해돼? 그럼 2 루트 3 잡고 10 루트 3 잡고 하면 곱하면 20 곱하기 3이니까 60 맞니? 플러스가 8이니까 10 루트 3이 플러스 5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네. 따라서 m1은 지금 각이 양수라고 문제에서 조건을 줬으니까 2 루트 3이 나오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다 2 루트 3을 집어넣어주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4 루트 3이니까 m2는 마이너스 5 루트 3이 되겠네.
그래서 두 개를 제곱해서 더하라 했으니까 제곱하면 12 더하기 25 곱하기 3은 75. 따라서 두 개를 더하니까 87이라는 답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되겠니? 따라가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하다가 막힌다. 내가 뭔가 단수를 하나 덜 찾았거나 사용을 안 한 거야. 이런 단수를, 즉 이 함수값을 사용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항상 생각해. 단수가 부족하네? 내가 뭔가 사용 안 한 게 있구나. 아니면 미분을 해서 안 했구나. 함수값에다 집어넣어 보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계속.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문제에서 따라가면 풀리는 문제는 신속하게 쫓아가면서 놓치지 않고 모든 단수를 표현하면서 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다 되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한두 개 더 풀 수 있는 거니까 요게 일단 1순위라고. 그래서 일단 첫째 목적은 배운 단원마다 4-1을 90점대를 다 찍는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 정도 스피드가 나와야 돼. 진짜 학교에서 1등급 찍으려면. 응? 수능은 네가 유리해. 왜? 문제수는 적은데 시간은 넉넉하거든. 수능 1등급은 쭉 공부하잖아. 네가 수능 1등급 받을 수 있다라 나는 의심하지 않아. 선생님이 가르치고 네가 또 머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학교 내신은 스피드 싸움이고 그만큼 숙련이 돼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했던 친구들 네가 따라잡아야 되거든. 단지 지금 너는 현행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배워가지고 왔지? 이제 연습하는 거잖아. 그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집에서 많이 풀고, 풀었던 문제도 계속 또 풀고.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핵심이 간파하면서 누구를 찾아야 문제가 빨리 풀릴까? 요거를 계속 보는 안목을 키워야 되는 거야. 흐름이 정해져 있으니까. 응? 조금만 쉬었다 한숨 돌리고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진도 계속 끝냅시다. 응?